그 뱅크 레귤레이션 관련된 히스토리를 보면 88년 이전 시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88년에 이제 바젤 1이 프로포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번 중요한 시점에 이제 보완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는 시점이고 이제 2007년을 전후해서 바젤 2가 프로포즈가 되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지만 먼저 그 바젤에서 그 제안하고 있는 그 모델은 그 로스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이제 그 expected loss 값일 때 그 신뢰 수준을 X%라고 했을 때 이제 최악의 케이스입니다. worst case. 그리고 이제 요만큼의 이제 캐피탈을 쌓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. 1988년 이전에는 통상 그 캐피탈 투 에셋 레이시오와 같은 메저를 사용을 했지만 밸런스 시트 메저라는 얘기는 이제 그 장부 내에 있는 거래 위주로 규제를 했죠. 그 장부 외 off the balance sheet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규제가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off the balance sheet derivative 같은 게 이제 급증하는 시기가 이제 80년대가 되고 또 이때 그 이 당시에는 뭐 less developing country debt 같은 게 이제 주요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80년대 또 그 은행들 부채가 이제 급증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게 80년대 후반에 이제 SNL 크라이시스로 나타났죠. 이 규제에 있어서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이런 문제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서 88년도에 바젤이 BIS 1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 에셋과 캐피탈 비율이 20보다 작아야 하고 에셋은 이제 오프 밸런스 부외 거래도 포함을 하는 장부의 아이템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IS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쿡 레이시오인데요. 캐피탈을 얼마나 쌓아야 되느냐? 캐피탈은 최소한 8%를 쌓아야 되는데 뭐에 대한 8%냐? Risk Weighted Amount에 대한 8%를 쌓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캐피탈의 반 이상은 이 캐피탈도 이제 구분을 했어요. 티어 1, 티어 2가 있는데 티어 1에서 그 캐피탈 반 이상이 쌓아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먼저 티어 1 캐피탈과 티어 2 캐피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보통주가 이제 티어 1 캐피탈이고요. 우선주 중에서 지금 배당을 안 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돼가지고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주고 하는 것 통상 이제 우선주라고 하면은 배당을 뭐 먼저 주는 게 이제 그 우선주인데 그 배당을 안 주게 되면은 그거를 기억했다가 누적적으로 배당을 줘야 되는 거는 티어 2에 포함이 되고 이게 이제 cumulative preferred stock입니다. 그렇지 않은 우선주는 그 보통주와 같이 티어 1 캐피탈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이 디벤처라는 거는 이제 무담보 채권이거든요. 그 만기가 99년이라고 그러면 만기가 굉장히 긴 거죠. 이런 종류의 채권은 거의 캐피탈로 본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티어 1이 아니라 티어 2 수준의 캐피탈로 보고 서보디네이트 뎃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채권입니다. 그런데 만기도 5년 이상 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캐피탈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. 하지만 티어 1 캐피탈이 아니라 티어 2 캐피탈로 보겠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젤 1의 핵심인데요. 그 리스크 웨이티드 캐피탈이라고 그래가지고
이제 그 결론은 이겁니다.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을 이런 식으로 구하고 이것의 8%만큼 캐피탈을 쌓는 건데, 그 on balance sheet 아이템,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장부 내의 그 경우는 우리가 그 프린시펄에다가 이제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고, 장부 외에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준다 하는 게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. 이렇게 해서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을 구한 다음에 이것의 8% 캐피탈을 쌓는다 하는 게 이제 바젤 1의 핵심인데, 먼저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. 웨이트는 굉장히 원시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캐시 0%, 그 다음에 OECD에 속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리고 종류도 다양한데, OECD에 속한 국가들이 발행하는 가버먼트 채권은 무조건 가중치 0%를 주기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OECD 은행의 클레임은 이것도 뭐 OECD 나라도 다르지만 은행들도 다양한데, 은행 클레임은 무조건 20% 가중치를 주기로 했어요. 그 다음에 레지덴셜, 이건 뭐 보통 개인 용도로 쓰는 주택 그 모기지죠. 그 주택 모기지 같은 경우는 50% 일률적으로, 그 다음에 코핏 론이나 코핏 본드는 일률적으로 100%의 가중치를 상당히 원시적으로 주기로 했고,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젤2에서 바뀝니다. 2007년도에 가서. 그렇지만 그 1988년 처음 프로포즈 할 때는 그 신용위험 계산할 때 가중치는 이런 식으로, 원시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구한다.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외 거래인 경우는 아까 공식을 보셨으면은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.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는 어떻게 구하느냐.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. 일단 파생 상품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값을 취하고, 파생 상품의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면 0을 취합니다. 그것이 바로 이 맥스 v, 0의 의미예요. 그 다음 여기다가 뭘 더해주냐면 원금 곱하기 add-on 팩터를 곱해줍니다. 요 값을 더해줘요. 그 add-on 팩터라는 건 뭐냐? add-on 팩터라는 것은 이거는 금융상품마다 달라요. 그런데 그 만기가 1년에서 5년 사이에 금리 수합 같은 경우는 add-on 팩터가 0.5고, 그 foreign currency 수합 같은 경우는 add-on 팩터가 만기가 1년에서 5년 사이일 경우에 5%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, 다음과 같은 표로 주어집니다. 표로 주어져서 add-on 팩터를 이 표에 맞게, 이건 전부 퍼센테이지입니다. 여기 나온 숫자는.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보면, 만약에 1억 불만큼의 금리 수합, 만기는 3년이에요. 지금 이 금리 수합의 현재 가치가 500만 불이야. 이것의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는 얼마냐?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. 지금 이 금리 수합의 현재 가치가 500만 불이라고 했으니까 이 맥스 v, 0의 가치가 500만 불이고, 그 다음에 add-on 팩터가 어떻게 돼요? 금리 수합이고 만기가 3년이다 그러면 여기에 떨어집니다. 0.5예요. 0.5%라는 얘기죠. 0.5% 곱하기 뭐? 원금 100 밀리언. 100 밀리언을 곱하면 이게 0.5 밀리언이 나옵니다. 그래서 5 밀리언을 더해주면 이럴 경우에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는 5.5 밀리언이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따라서 리스크 웨이티드 캐피탈은 일단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을 구해야 되는데, 이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, 가중치는 뭐 상당히 원시적이지만 뭐 캐시나 OECD 가버먼트 반드는 제로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정하는 걸로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내 같은 경우는 투자 원금이고, 장부 외 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을 써가지고 구한다 하는 게, 그래서 구한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의 8%만큼 캐피탈을 쌓는 거죠.